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잠시 물 좀 한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상회의를 해가지고요, 목이 많이 말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비염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가끔 보면은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든요. 저도 답답합니다. 발음이 좀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지금 2-1, 2-2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블랙라벨까지는 할 것 같은데 집에서 A급 수학도 해야 되느냐. 특히 기하는 이제 워낙에 응용되는 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하는 2학기 파트에 해당되는 기하 파트는 A급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제 생각도 궁금하다라고 이제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데 우선은 이제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입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결부를 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이는 기하를 더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감이 있는 아이이고 그 다음에 기하를 더 잘한다. 그러니까 수감이 있다. 근데 기하도 잘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요. 기하를 잘하고 기하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대수 파트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중학교 때 도형을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의 도형, 뭐 함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는 그거를 기술에서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의 수학이 다져져서 고등학교 때로 가게 되면 어떤 도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도형을 수식적으로 해석도 해야 되고 수식적으로 풀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 선상에서는 그러니까 첫 아이디어는 분명 기하 파트에 해당이 되지만 얘네들을 가지고서 풀이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됐을 때에는 그 풀이 과정에서는 대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되게 골고루 이제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기하라고 하는 것과 대수라고 하는 것의 양팔저울을 이렇게 뭐 잰다라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대수에 조금 더 힘을 실어 놔야지 잘하는 기하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라벨과 이제 A급 수학,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심화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블랙라벨까지 이제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는 A급 수학을 사용하다가 블랙라벨로 이제 넘어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블랙라벨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형식과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랙라벨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의 구조와 흡사한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블랙라벨을 교과심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A급 수학은 그렇게 막 글의 길이가 되게 길거나 그렇진 않으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좀 더 아이디어를 좀 더 자극을 하는 문제.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문제들을 약간 사고력 문제, 그러니까 뭐 약간 경시형 문제, 예,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 영과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A급 수학, 그리고 만일에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 때 이제 심화서로 블랙라벨,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요, 만일에 아이가 기하를 워낙 잘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므로써 여러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A급 수학을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가 맞다라기보다도 현재의 아이의 위치나 상황에서
그걸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나쁘지 않다. 예. 그 A급 수학을 하는 것도요. 근데 다만 기하 파트에 해당되는 것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예, 이것도요. 차라리 할 거면 여유가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수 파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더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풀 수 있게끔. 그래서 A급 수학 뭐 1학기 거, 그다음에 2학기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지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극단적으로 A급 수학을 하기가 싫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기하대수라고 하는 이 파트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을 때 교과 학습의 범주에서는요, 둘 다 반복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둘 다 문제 경험을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일에 자사고나 아니면 일반고나 자공고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블랙라벨 정도까지 하고 그 위에 선행을 이제 가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마찬가지로 2학년 과정에 대한 기하에 대한 심화는 사실 3학년 과정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우선은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뭔가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뭐 추가로 무슨 문제집을 더 풀겠다, 뭐 이런 방법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역시나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계획이 좀 계획이 좀 잡혀 있어야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보통의 학생들이 수학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함수 파트랑 이런 도형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또 잘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좋다. 예.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친구한테 대수 파트를 조금 더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가 상당히 수학을 잘해요. 실력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실수를 자주 해요. 특히 계산 실수, 그리고 식을 세울 때 좀 엉뚱하게 세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직관성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직관력은 좋은데 논리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을 특히나 이제 되게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머리로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수가 약해버리면 그 실력을 온전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 대수 파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한다. 예. 왜냐면 이거를 강조를 해도요. 얘네들은 도형이나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본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는 해요. 더 고민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고민을 하고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즐거움은 있으나 그거를 서술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다. 예,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아이는 머리가 참 좋은데 이게 왜 생각처럼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올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안에,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도형을 상당히 잘하고 좋아하는데 시험 때마다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거나 뭐 식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식을 완성하고 뭐 줄별로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또는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읽고 이해하는 게 또 약해서 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기하 파트는 맞는데 이게 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약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대수 파트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시키는 게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